시작 인사가 이상했는데 이승훈 티처의 모른 작품 총정리 이티모작이라고 하죠. 자, 꽃덤불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덤불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 시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 중에서 좀 근대 이미지가 약간 없는 작품들은요 흔히 다 일제시대에 썼다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이 작품은 일제시대가 아니고요 광복 직후에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묻어나면서 동시에 광복 직후에 굉장히 극심하게 혼란했던 그때 사회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가 다 부정적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 두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은 태양이랑 대비되는 설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태양은요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왜? 거룩한 이야기라고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을 등진 곳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반대되는 이미지.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라고 했는데, 태양과 다 상반되는 개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보시냐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약간 외제적 관점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수능의 기본적인 해석법은 내재적 관점, 즉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는 거지만, 이 작품은 너무 티가 나게 일제시대를 언급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시, 자, 광복을 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두운 곳에서밖에 할 수 없어 숨어서 합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이 부정적인 시간에서 이 망한 이 나라를 헤매면서 언제 광복을 하겠느냐고, 언제 광복을 하겠냐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는 동안에 영영 떠나버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몸을 팔고 마음을 팔아버린 것이 있죠. 죽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거나 혹은 변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아주 확실한 외지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36회.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 현대시가 쓰여졌으니까 근현대사죠. 근현대사에서 36년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일제강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6회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인데 중요한 건 지났어요. 광복이 됐다는 뜻이죠.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이면요 광복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 겨울밤 달이 찹니다. 현실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에서 물러나면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기 위해서 아직 당시 화폐로 통용되던 일본 돈 있죠. 그걸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제 정권을 잡은 곳이 없으니까 치안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범죄가 엄청 많았고, 거기다 이제 미국 군대가 주둔하던 상태였고,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광복은 했지만, 우러러보는 하늘이니까 광복은 했지만 아직도 현실은 어두워요. 근데 오는 봄에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잠깐 넘어갔는데요. 자, 오는 봄이면은 아직 봄이 온 건 아니죠. 즉 확실한 우리 민족의 정말 확실한 광복,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면은 그때 똑같은 뜻의 태양을 안고, 자, 이거랑 지금 시어가 대비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때 어느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이 꽃덤불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이 아니라 화합된 세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수능 출제 포인트를 보면은요, 자,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화자의 태도는요 여전히 우려스럽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꽃덤불의 의미 나와 있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화합의 세대를 그런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들리네요 이거. 자, 위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요. 문제를 보겠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자에 대한 설명. 자, 이거 쭉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설명할 건 없지만 정답을 설명합시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32번 보기를 보시면은 당시 상황이 등장해 있네요. 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념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1번 태양을 인원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36년 전이니까 광복을 위한 논의가 맞을 거고요.
2번 허진성터는 자 이거는 36년 이전이었으니까 잃어버린 조국이었는데요. 자 남과 북으로 나눈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시대 설정을 잘못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 이건 설명 안 합니다. 4번 겨울바람달이 아직 차다는 것은요 이념의 차이로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자 다시 우러러보는 하늘이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36년이 지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밤 달이 찬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 적절합니다. 5번은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꽃덤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작품, 한번 정리가 필요한 작품들을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수능 대박!